안녕하세요. DNA 우드워킹입니다. 오늘은 CNC 가공을 위해 제작된 도면을 검증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CNC 가공은 도면에 오류가 있을 경우 모든 부품이 가공된 후 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CAD와 스케치업을 이용해 CNC 가공 도면을 실제 가공하기 전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CNC 가공을 위한 CAD 도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CNC 가공을 통해 제작하려는 가구는 캣타워이며 화면에 표시된 도면은 디자인이 완성된 캣타워의 투상도입니다. 도면에는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및 일부 부품들의 분해도 그리고 세부적인 가공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상도를 참조해 캣타워를 구성하기 위한 모든 부품들을 빠짐없이 나열한 분해도를 그립니다. 분해도에는 재료의 낭비를 피하기 위해 모든 부품들이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투상도에서는 표시에 한계가 있던 각 부재를 연결하기 위한 결구들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이제 스케치업으로 도면을 옮기기 위해 검증 작업과 관련 없는 정보를 삭제하고 별도로 배치했던 부품을 한데 모아 정리합니다. 지금부터 스케치업을 통해 CNC 가공을 위해 준비한 CAD 도면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파일의 임포트 기능을 선택하고 앞서 준비한 분해도를 불러옵니다. 임포트된 분해도의 부품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있는데요. 각 부품별 수정이 가능하도록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컨텍스트 메뉴를 연 뒤 익스플로드 기능을 선택해 그룹을 해제합니다. 먼저 각 부품들의 두께를 줘서 CNC 가공 이후의 모습이 되도록 할 텐데요. 캣타워를 15mm 두께의 자작합판으로 제작할 계획이므로 각 부품들을 15mm 두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께를 주기 전 CNC 가공의 구조상 둥글려지는 모서리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한 보조선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남은 보조선이 없는지 확인하고 렉탱글 기능으로 부품 외곽선이 안쪽과 바깥쪽에 걸쳐지도록 사각형을 그립니다. 기준면이 생성되면 면을 생성하기 위해 그렸던 사각형을 제거하고 푸시 기능으로 15mm의 두께를 줍니다. 두께를 줄 때 반드시 외곽선이 그려진 면 아래를 향하게 하십시오. 완성된 부품을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한 개의 부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품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 제작 중인 부품은 기준면에 추가로 가공을 해야 할 요소들이 보이는데요. 이 경우 두께를 기준면 위로 주면 내부의 선들을 모두 가리게 되기 때문에 항상 기준면 아래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가공 부분도 기본 과정은 동일합니다. 사각형으로 기준면을 만들고 관통이 되는 부분이므로 두께를 15mm 줄입니다. 가공 부분에 보조선이 있을 경우 보조선부터 제거합니다. 사각형으로 기준면을 만들고 12mm의 장부가 꽂힌 해당 부분의 두께를 13mm 줄입니다. 나머지 가공 부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그려나갑니다. 동일한 작업이 반복되는 구간은 빠른 속도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폭이 좁은 부품을 그릴 경우 라인 기능으로 외곽선을 관통하는 직선을 그려 기준면을 생성하는 손이 좀 덜 가는 작업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며 작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복잡한 형태의 부품을 완성한 경우 엑스레이 기능을 이용해 부품이 정확하게 그려졌는지 확인을 합니다. 완성된 부품을 그룹으로 묶고 계속 작업을 진행합니다. 추가로 가공할 부분이 보조선이 없는 도형일 때 그룹으로 묶었다 익스플로드로 해제해야 하는 것만으로 별도의 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 가공할 부분을 먼저 삭제하고 두께를 주면 더 간단하게 부품을 그릴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부품은 먼저 그린 부품을 복제하면 됩니다. 이후 부품을 만드는 과정은 기존 작업의 반복이므로 자세한 영상을 생략하고 주요 장면만 편집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그려진 가공선을 그릴 때는 안쪽의 것을 먼저 기준면을 만들어 가공하고 바깥쪽의 것을 진행하는 것이 쉽습니다. 마지막 부품의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룹으로 묶고 전체 부품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품들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준비 과정이 완료되었네요. 이제 부품들을 하나하나 조립하면서 CNC 도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립의 기준이 될 바닥판부터 자리 잡아 보겠습니다. 바닥판은 2단으로 된 홀 가공 때문에 위아래가 뒤집힌 상황입니다. 로테이트 기능을 선택하고 바닥판의 중심점을 찾아 회전 기준점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스케치업에서 기능의 수행을 위한 기준점 선택은 매우 중요한데요. 특정 지점을 선택할 때 보이는 특징을 4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On Face in 그룹입니다. 선택점을 가리키는 포인터의 모양이 마른 목골이며 포인터가 위치한 평면상의 임의의 지점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On Edge in 그룹입니다. 선택점을 가리키는 포인터의 모양이 사각형이며 포인터가 위치한 선상의 임의의 지점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는 미드포인트 오브 그룹입니다. 포인터를 선택하려는 선상의 정가운데 위치시키면 포인터의 모양이 원형으로 바뀌며 해당 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코너 오브 그룹입니다. 포인터를 선택하려는 개체의 꼭지점에 위치시키면 포인터의 모양이 원형으로 바뀌며 해당 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엔드포인트 인 그룹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이 4가지 특성을 잘 이해하고 기능의 기준점을 선택하면 작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닥판의 미드포인트를 정확히 선택하고 로테이트 기능을 적용한 결과 위아래가 뒤집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바닥판의 세로 기둥 중 뒷판을 결합해 보겠습니다. 로테이트 기능을 실행하고 코너를 기준점으로 선택해 뒷판을 90도로 일으켜 세운 뒤 동일한 방법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여 바닥판에 결합될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여기서 잠깐! 로테이트 기능을 수행할 때 회전 방향은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이것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 직접 방향을 설정하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 방향키.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회전축이 그린 엑시스로 고정되며 한 번 더 누르면 고정이 해제됩니다. 두 번째, 위쪽 방향키.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회전축이 블루 엑시스로 고정되며 한 번 더 누르면 고정이 해제됩니다. 세 번째, 오른쪽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회전축이 레드 엑시스로 고정이 되며 한 번 더 누르면 고정이 해제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회전축을 직접 고정해가며 로테이트 기능을 수행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회전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뒷판을 바닥판에 결합해 보겠습니다. 무브 기능을 선택하고 바닥판과 결합되는 숫장부의 미드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선택합니다. 뒷판을 끌어다 바닥판의 암장부에 맞추어 놓습니다. 이때 먼저 선택한 숫장부의 미드포인트를 결합이 될 암장부의 미드포인트에 정확히 맞추어 놓아야 합니다. CNC 도면 검증 과정의 핵심이 되는 작업으로 오차가 발생할 경우 도면의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로테이트 기능을 이용해 뒷판 숫장부와 바닥판 암장부의 결합 각도를 맞춥니다. 숫장부의 미드포인트를 기준점으로 합니다. 엑스레이 기능을 켜고 숫장부와 암장부의 모서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회전을 완료합니다. 도면 제작 시 원활한 조립을 위해 암장부를 숫장부보다 0.1mm 크게 그렸기 때문에 숫장부를 암장부에서 0.1mm 띄웁니다. 숫장부와 암장부의 위치가 정확히 정렬되었습니다. 이제 뒷판을 숫장부의 높이만큼 12mm 아래로 끌어내리면 결합이 완료됩니다. 시점을 돌려가며 확인한 결과 숫장부와 암장부의 결합에 문제가 없다면 두 장부의 도면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3차원 공간에서 두 부품의 위치와 각도를 맞추는 작업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순서대로 단계를 잘 밟으면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층의 층너를 뒷판에 결합해 보겠습니다. 로테이트 기능을 실행하고 층널 부품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해 뒷판과 결합될 각도로 정렬합니다. 무브 기능을 실행하고 뒷판과 결합되는 숫장부의 미드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잡은 뒤 뒷판의 암장부 미드포인트에 맞춰 끌어다 놓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뒷판과 바닥판을 결합했던 과정과 거의 유사합니다. 암장부와 유격 0.1mm를 주고 장부의 정렬 상태를 확인한 뒤 숫장부의 길이만큼 12mm를 밀어 넣으면 결합이 완료됩니다. 시점을 바꿔가며 문제없이 결합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동일한 과정이 반복됩니다. 결합될 부품과 방향을 맞춰 정렬하고 숫장부와 암장부의 미드포인트를 일치시켜 끌어다 놓고 0.1mm의 유격을 준 뒤 숫장부의 길이만큼 밀어 넣으면 완료입니다. 정렬하고 끌어다 놓고 유격을 준 뒤 밀어 넣으면 완료. 난해한 모양의 부품을 작업할 때는 결합하려는 부품과 적절한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단계인 정렬이 잘 되어 있으면 이후의 진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약간 까다로운 부품인데요. 조립 이후의 모습을 예측해 알맞은 방향으로 정렬을 해봅니다. 매우 큰 부품이지만 장부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미드포인트가 일치하도록 끌어다 놓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발견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편집할 때 발견했습니다. 동그라미 친 곳을 보면 암장부와 숫장부가 어긋나 있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일치하는데 다른 쪽이 어긋난 것이 아닌 두 모서리가 같은 간격으로 어긋나 있는데요. 이는 부품을 끌어다 놓을 때 미드포인트를 잘못 맞춘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CNC 도면의 문제가 아닌 스케치업 작업상의 문제였습니다. 암장부와 숫장부를 결합할 때 미드포인트를 맞추지 못하면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로 기둥 중 앞판을 결합하겠습니다.
앞판을 결합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렬하고 결합이 될 숫장부의 미드포인트를 잡아 바닥판의 암장부에 끌어다 놓습니다. 다시 한번 로테이트 기능을 실행해 숫장부와 암장부의 기울기를 일치시킵니다. 0.1mm의 유격을 반영하고 숫장부의 높이만큼 밀어넣어 마무리합니다. 엑스레이 기능을 켜고 모든 결구들이 어긋남 없이 잘 결합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모든 결구들이 문제없이 잘 결합된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고양이도 결합하고 슬라이드 보드의 나머지 앵커도 만들어 놓습니다. 슬라이드 보드의 앵커는 반대편의 것을 무브 기능으로 복제한 뒤 컨텍스트 메뉴에서 플립 언론 기능을 실행해 뒤집어주면 됩니다. CNC 도면 검증을 위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캣타워 제작을 위한 CNC 도면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